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JK-128-1이라는 보드를 앞으로는 타깃 보드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이 모듈 이름을 계속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타깃 보드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 여기는 타깃 보드를 연결을 하려면 USB 케이블이 같이 있어요. 이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USB 케이블을 서로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PC에 이걸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입니다. 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이 타깃 보드와 서로 연결을 해서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중간에 뭐 몇 가지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쭉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치랑 연결을 하는 거다 보니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해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 과정에 실수를 해서 뭔가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실습을 하다가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결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서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을 하면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4 AVR and SAM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처음에 뜹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여기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 마이크로칩 스튜디오가 뜹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뭐 쿠키 설정하는 거라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한번 접속을 해봐서 바로 여기 다운로드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모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인스톨이니까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실시간으로 웹에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인스톨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이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설치를 진행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남는 짜투리 시간들은 다 편집해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당연히 여기 I agree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정보를 그쪽으로 보낼 건지, 경험을 그쪽으로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뭐 하는 건데, 저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넥스트. 세 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칩 스튜디오가 비주얼 스튜디오 있죠. 그 프레임워크를 가져와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 용량이 남아 돌면은 그냥 체크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넥스트.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쭉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오래된 업데이트를 잘 안 한 윈도우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설치가 됩니다. 그 외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여기 플래시 버튼을 눌러서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여기 그 공란에 어떤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뜹니다. 그 부분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든지 해결을 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안 떴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누르면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은 여기 글을 읽고 모르시겠으면 구글링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한 다음에 리플래시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자,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현재 지금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트멜, AVR 칩을 프로그래밍 하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칩이 원래 주로 생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픽이에요. 픽도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싶으면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픽에 대해서도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툴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 업세트 하고 넥스트. 자, 전부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당장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넥스트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치를 하는 동안 몇 가지 좀 사전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할게요. 여러분들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 PC나 노트북 위에 윈도우가 있죠. 대부분 윈도우에 설치를 할 겁니다. 윈도우 위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위에 설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하드웨어 위에 윈도우 위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이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노트북이나 PC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 하드웨어 위에 윈도우는 자,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 위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운영체제 윈도우나 리눅스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iOS 위에 설치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앱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운영체제가 없으면 펌웨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 위에 프로그램이 얹혀지는 것들을 대부분 전부 앱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죠?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 기속이 되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 기속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연결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드웨어는 연결이 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USB 케이블이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타겟보드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타겟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러분들 지금 운영체제는 윈도우죠. 그러니까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타겟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응용 프로그램이죠.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 있는 메뉴에서 여러분들 타겟보드가 설정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어떤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듯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그리고 장치 관리자, 그리고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순으로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이 부분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넥스트. 피니시 누르면은 일단 픽 개발 환경은 설치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칩 스튜디오가 이제 지금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뭐 기다리느라 지치니까 또 다른 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연결을 하드웨어, 뭐 장치 관리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순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드웨어, 눈 육안으로 식별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 타겟보드하고 USB 케이블이 같이 주어집니다. USB 케이블이 두 개가 버전이 달라요. 끝에가 당연히 다르니까 한쪽은 PC에 연결하고 큰 쪽은 PC에 연결하고 이 타겟보드에 딱 맞는 모양이 있어요. 그럼 타겟보드에 연결을 딱 해주면 되겠죠.
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타겟보드에 몇 가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FND라고 하죠. 여기 숫자 출력하는 거 바로 옆에 보면 스위치, 토글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가 자세히 보면 AVR하고 PIC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실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PIC로 제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는 이 칩은 아트메가 128이라는 칩으로 AVR 칩인데 왜 PIC로 제껴 주느냐?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딩 할 때는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타겟으로 다운로딩 할 AVR 칩, 그리고 다운로딩 할 때 필요한 픽이라는 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픽으로 제껴 주는 겁니다. 반드시 픽으로 제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하드웨어 케이블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가 픽으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장치 관리자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윈도우에서 장치 관리자로 넘어가려면은 중간에 뭐가 되어 있어야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통 윈도우에서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하면, 자,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그래픽 카드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타겟보드도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는 USB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USB 드라이버가 필요로 해요. 자, 드라이버 이름은 실리콘랩스에서 만든 CP210X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장치 관리자에서 이 타겟보드를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다시 돌려볼게요.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됐네요.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가 된 상태에서 클로즈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처음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 중간에 설치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이 그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확인을 눌려야 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한 4번 정도 화면에 설치를 할 것인지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는 창이 떠요. 전부 다 확인 아니면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일단은 프로그램은 설치는 됐으나 타겟보드하고 윈도우하고 연결해주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USB 드라이버. 자, 그러면 다시 구글에서 자, 아까 CP210X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CP210까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CP210까지만 검색을 하시면 쭉 밑에 실리콘랩스라고 해서 CP210X USB2 UART 브릿지 VCP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 자, 쿠키 뭐 있는 사람은 억셉트 누르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다운로드라고 하는 선택 부분이 있어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CP210X 윈도우즈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설치를 하면 된지 안 된지 제가 보장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바로 다운로드가 됐죠. 자, 이 부분은 압축을 푸셔야 됩니다. 압축을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자, 압축 풀기. 자, 압축을 푸시면 자, 2가지 설치 파일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64비트다. X6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고
아니면 32비트짜리다 그러면 X86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64비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고 자, 허용 예를 해주면 화면에 뜨는데 자, 다음 그리고 동의함 다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체크가 뜨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 자 그러면 이 타겟 보드하고 USB로 연결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장치랑 연결을 하면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치 연결하고 뭘 확인해야 돼요? 여기 왼쪽에 PIC로 제껴져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PC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C랑 연결을 하고 자, 장치 관리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들어가는 방법은 자,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면 현재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두 뜨는데 장치들이 다 뜨는데 여기서 제일 밑에서 한 네 번째나 세 번째 보시면 COM and LPT라는 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실리콘 랩스라고 여기 뜨는 게 있습니다. 실리콘 랩스로 아까 실리콘 랩스에서 설치 CP210X라는 USB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죠.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COM4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연결을 끊으면 이렇게 사라지죠. 다시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장치가 제대로 윈도우에서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는 아닌데 일단 윈도우에서는 타겟 보드가 제대로 연결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OM4입니다. 여기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COM4라는 포트로 타겟 보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윈도우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연결해야 돼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라는 응용 프로그램에도 연결이 된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 툴스에서 자, 타겟 보드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dd 타겟을 하고 선택은 STK를 500을 선택을 하고 아까 COM4에 연결이 됐었죠. 저 같은 경우는 COM4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에 맞는 COM 포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여기 실리콘 랩스라고 뜨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여기 실리콘 랩스라고 이렇게 제대로 안 뜬 분들은 윈도우 드라이버를 잘못 설치한 부분들이 커요. 만약에 이게 실리콘 랩스라고 안 뜨는 분들은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플라이를 누르면 현재 타겟 보드가 COM4로 해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자, 등록된 부분을 실제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상단에 툴스가 있습니다. 다시 툴스를 선택을 하고 자, 에드 타겟 여기 있었죠. 이번에는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자, 아까 에드 타겟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됐습니다. STK500이라고 COM4로 등록이 됐죠.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타겟 보드는 아트메가 128A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써줘 볼게요. 아트메가 128A 선택을 해주시고 타이핑이나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는 ISP 그대로 두시고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면 이 장치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에러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드웨어 육안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장치 관리자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 아까 에드 타겟이 제대로 됐는지 아까 COM4를 선택을 했을 때 실리콘 랩스라는 게 제대로 떴는지 그 세 가지 루트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플라이 뜨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여기 리드를 눌러가지고 이 장치 시그널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워닝이 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타깃보드가 5V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볼테이지가 좀 딸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yes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뜨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yes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치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화면이 떴다는 거는 타겟보드하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칩 스튜디오하고 제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안 되면 어디서부터 본다고요? 하드웨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치 윈도우 장치 관리자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돼서 장치 관리자의 포트가 제대로 떴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에서 봤던 포트 번호가 애드 타겟으로 해서 제대로 연결 만들어졌는지 거기까지 확인을 꼭 된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은 100% 연결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장치를 여러 번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치는 컴 사이에 연결이 됐다가 제가 이 타깃보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어떤 경우는 컴 사이에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보드는 컴 3에 연결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포트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당연히 툴스에서 애드 타겟 해가지고 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장치를 지우는 건 어떻게 하냐? 자, 그 부분은 뷰에서 자 available 뭐 마이크로칩 툴스인가 제대로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걸 선택을 하면 자 오른쪽에 자 여기 뜨죠. 여기에 STK 500이라고 커넥트라고 떠져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에 눌려서 리무브를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하고 툴스에서 에디 타겟 하고 SDK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제대로 설치를 못 해가지고 연결은 됐는데 실리콘 랩스라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게 드라이버를 잘못 설치를 하면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기존에 에드 타겟 했던 부분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를 하고 확인을 하고 어플라이 누르고 다시 여기 등록이 되죠. 자, 현재 여기까지가 화면을 다시 바꿔야 되겠네. 자 현재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타겟보드 연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는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